자, 우리가 이제 증가와 감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증가와 감소라는 개념에서 원가, 정가, 할인가. 자, 요거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가, 감소를 이해를 하면 원가, 정가, 할인가까지 다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 복리법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증가와 감소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일단 초등학교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뭐냐면 가령 제가 10,000원짜리, 자, 10,000원짜리 어떤 물건을 살 건데 이 물건을 20% 올릴 거예요. 그 가격을 20% 올리겠다. 그럼 원래 가격이 10,000원인데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에 20%는 100분의 1이니까 100분의 20이죠. 이만큼 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10,000원 곱하기 1.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20% 인상을 했다. 20%는 비율로 치면 0.2만큼이거든요. 그럼 1을 기준으로 20% 인상을 했으니까 1.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는 10,000원짜리인데 좀 감소, 할인을 할 거야. 할인, 30% 할인을 하겠다. 자, 그럼 원래 10,000원이라는 가격에서 빼야 되죠. 얼마를 빼냐면 10,000원에 30%니까 이만큼을 빼야 됩니다. 자, 이것도 분배 법칙의 역연산을 이용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자, 이거는 결국 10,000 곱하기 0.7이 되겠죠. 즉 1이라는 위치에서 30%면 0.3이니까 0.3만큼 할인 빼줬으니까 0.7의 가격으로 사는 거죠. 자, 이게 숫자가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수같이 써서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어떤 양 또는 금액이 있다. 근데 이거를 뭐 X% 내가 증가시키겠다. 그럼 얼마가 되느냐? 자, A라는 것이 X%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더하기고 100분의 X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반대로 A라는 것이 있는데 Y%만큼 내가 감소를 시키겠다. A에서 혹은 뭐 가격을 내리겠다. 그러면 내리는 건 1을 기준으로 빼는 거니까 100분의 Y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어떤 10,000원짜리 어떤 이제 뭐가 있어? 뭐 돈가스 10,000원짜리 돈가스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이 팔리니까 주인이 10% 인상을 한 거죠. 10%. 10% 인상을 했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0 이만큼이 곱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 인상을 했더니 사람들이 안 사 먹죠. 안 사 먹다 보니까 20%또 할인을 하는 거예요. 20% 할인. 20% 할인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 20% 할인하는 거니까 1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라는 금액에 20%를 할인하니까 빼주면 돼요. 100분의 20.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기본적인 증가율 관련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원가, 뭐 할인가, 정가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가가요, 원가.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사과를 샀어요. 사과 하나를 500원을 주고 샀어요. 500원. 자, 이게 원가예요, 원가. 500원을 주고 팔면 이득이 없으니까 정가를 정하죠, 정가. 원가는 500원이지만 정가는 뭔가 이득을 취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득을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의 이득을 정할 거냐? 나는 70%만큼 이득을 정하겠다. 폭리를 취하는 거죠. 500원이라는 금액에 100분의 70만큼을 집어넣어서 나는 가격을 정하겠다. 그럼 얼마가 됩니까? 500 곱하기 1.7이 되니까 515는 8,850원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정가를 정한 거죠.
근데 정가를 정했더니 너무 안 팔려. 너무 안 팔려서 이제 할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할인. 안 팔리니까 할인을 해야겠다. 그럼 얼마를 할인할까? 한 X%만큼 할인을 한번 해보자. X%만큼 할인을 하면 일단 원가에 대해서 할인하는 건 아니죠. 정가라는 금액에 대해서 X%만큼 할인하니까 정가가 이건데 X%만큼 할인하니까 빼기가 되죠. 그래서 100분의 X 이렇게 할인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X는 어떻게 정할 거냐면 계획에 이런 게 있죠. 나는 할인을 하더라도 손해보는 건 싫어. 그래서 나는 최소한 원가에 대해서 이 할인하는 금액이 원가에 대해서 20% 이익은 되게끔 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500원이라는 원가에 대해서 나는 최소한 20%만큼 이득이 나게끔 할인가를 정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를 할인하면 되냐?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X% 할인하는 금액은 850원에 대해서 1 빼기 100분의 X를 하면 되겠죠. 빼기니까. 자, 이게 원가에 대해서 그래도 20%만큼의 이득은 취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풀어주면,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X가 뭐 얼마라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X가 나오면 이 정도 금액만큼을 할인을 하게 되면, 정가에 대해서 할인을 하게 되면 여전히 나는 원가에 대해서 20%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죠. 자, 보통 이제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할인을 해도 원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이득이 되게끔 할인율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도록 정하는 겁니다. 자, 지금 쌤비 관련해서 질문한 유형에서 원가, 정가 문제들을 쭉 보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죠. 뭐 34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문제 패턴이. 가령 이제 요 34번 같은 경우는 자, 가령 요 34번 같은 경우는 어떤 상품을 원가의 2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고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의 이익을 얻었다. 이 상품의 원가는 얼마냐? 자, 원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원가를 미지수, 원가를 뭐 A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가는 얼마가 되죠? 정가는 원가 A에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1 플러스 100분의 20을 해주면 이게 정가가 되는 거고요. 자, 정가에서 600원을 할인해서 할인가가 되죠. 할인가는 정가 이런 금액에서 600원을 뺀 게 할인한 금액인데 이 할인한 금액이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8%의 이익을 얻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할인한 금액 자체가 원가의 최소한 8%의 이익은 얻게 해야 된다. 그럼 이러한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원가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패턴입니다. 문제가. 자, 요거 문제도 35번 문제도 한번 보면 운동화의 원가에 16%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원가를 놓으면 되죠. 원가를 똑같아요. 원가를 뭐 A라고 하겠다. 자, 그러면 정가는 원가 A에 16% 이익이면 1 더하기 100분의 16이죠. 1 더하기 100분의 16이 1.16이니까 결국 이만큼의 이익을 정해서 정가를 정했다 그 말입니다. 자, 정가에서 이제 할인가는 얼마냐? 할인가는 2,000원을 할인하니까 여기서 2,000원을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2,000원을 빼주면 이렇게 할인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인하여 판매했더니 한 켤레를 팔 때마다 6,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자, 6,000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이 할인한 금액이 원가에 비해서 최소한 6,000원만큼은 더 커야지만 내가 이 할인한 금액으로 팔아도 원가에 대해서 6,000원의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A를 구할 수가 있죠. A를 구하면 원가를 구한 거죠. 그럼 1번을 풀 수 있고요. 운동화의 판매 가격은 지금
할인한 판매 가격 요 녀석이죠. 요 녀석. 그러니까 운동화의 판매가는 요 녀석을 뜻하니까 혹은 뭐 요거라고 해도 되고요. 자, 판매가는 이제 요거를 구하면 되겠죠. 원가 라지 A를 구했으면 대입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음, 문제가 몇 문제? 문제가 뭐 두 문제밖에 없네요. 자, 예를 들어 36번 같은 문제도 똑같죠. 원가 7,000원 상품이 있다. 이 상품의 재고가 많아 정가의 25% 할인하여 판매하려고 한다. 한 개를 팔 때마다 원가의 5%의 이익이 남는다고 할 때 이 상품의 정가는 얼마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 자, 원가부터 갑니다. 원가 7,000원. 정가 모르죠. 정가를 이번에는 뭐 라지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할인가는 정가의 25% 할인하는 거죠. 할인가가 얼마냐? 할인가는 정가 A에서 25% 할인하는 거니까 100분의 25. 자, 이거 계산하면 100분의 75니까 0.75A. 이게 할인가가 되겠죠. 자, 할인가를 하더라도 원가의 5%의 이익을 남기고 싶다.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이 할인가가 원가의 5%의 이익, 5%면 1 더하기 100분의 5. 자, 원가의 5%의 이익이 돼야 되죠, 할인가가. 그럼 여러분들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주면 요 라지 A를 구할 수 있고요. 그게 정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볼게요. 37번. 자, 문제 패턴. 원가가 6,000원인 상품. 원가 6,000원 쓰세요. 이렇게 항상 원가 6,000. 그다음 정가는 원가의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다. 그럼 정가는 얼마죠? 6,000원의 40%면 1 더하기 100분의 40이니까 1.4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6일은 6, 6, 4, 24, 84,000원이죠? 얼마야? 8,400원인가요? 8,400원. 자, 이게 정가죠. 그 다음 할인가. 할인가는 X%를 할인해서 판매하니까 정가 8,400원에서 X%를 할인하면 빼는 거죠. 100분의 X 이렇게 할인가를 하려고 한다. 근데 또 나왔죠. 이렇게 할인해서 판매하더라도 원가의 26%의 이익이 생겨야 한다. 그럼 원가는 6,000원인데 요거의 26%의 이익이면 1 더하기 100분의 26. 자,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푸시면 x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끝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그 원가, 정가, 할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그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는 사람은 잠깐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음소거하고 얘기를 해볼래요? 이해가 안 되는 내용 있으면 선생님이 또 다시 설명을 좀 더 해줄 테니까. 일단 원가, 정가, 할인가 관련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보고 특별히 이해 안 되는 게 없으면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비슷한 내용이니까요. 채팅으로 이해 안 돼, 뭐 없어요라고 답변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들? 다 자고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나왔네요. 없어요. 오케이. 굿. 자, 갑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별히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음성을 하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까 나왔던 원가, 정가, 할인가 할 때 선생님이 맨 처음에 설명했던 요 내용. 요거 있죠, 요거. 어디 있습니까? 자, 기본적인 요 내용이 기본입니다. 요 내용. 자, 뭐 X%만큼 늘렸다 그러면 A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X를 더하면 되고요. 내렸다 그러면 A에서 1 마이너스 100분의 Y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아까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수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문자로 일반하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가정가 할인가도 요거 가지고 푸는 거고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도 요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잠시만요. 이게 38번, 그 다음에 39, 40, 41번 이렇게 있네요. 네 문제 정도 있네요.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38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에서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 비해 15% 증가, 여학생 수는 작년 비해 10% 감소. 작년 전체 학생은 630명, 올해는 작년보다 7명 증가,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는 항상 표를 만들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를 만들어야 일단 뭐라고 하죠? 표를 만들어야 뭔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거를 좀 정리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올해하고 올해, 작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작년 그리고 올해 표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 그 다음에 여학생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는 전체 학생이 630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는 630 마이너스 X명. 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 학생 수가 630명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됐죠? 올해의 남학생 수는 작년보다 15% 증가. 15% 증가했으니까 x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15. 1 더하기 100분의 15는 1.15라고 한 번에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학생은 10% 감소. 10%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빼기 100분의 10. 100분의 10이니까 0.9죠. 그래서 0.9를 곱해주면 됩니다. 0.9를 곱하면 된다. 어디다? 작년의 여학생 수에다 곱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올해는 작년보다 7명이 증가했다. 작년에는 전체가 630인데 올해는 637.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1.15x 올해의 남학생 수 플러스 0.9에 630 마이너스 x 올해의 여학생 수 얘네들을 더하니까 전체 인원 637. 자, 요거를 풀어주면 뭐가 나옵니까? x가 나오겠죠? 자, x가 만약에 나오면 작년의 남학생, 작년의 여학생도 알 수 있고 여기다 대입하면 올해 남학생, 올해 여학생 수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읽고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나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할까? 이제 문제를 풀고 나서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맞는 적당한 식을 세우고 이 푸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려우면 해설지 독해를 해도 됩니다. 해설지를 독해해서 해설지를 따라서 필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이렇게 해설지가 아마 선생님 같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요. 그거를 따라 연습장에 적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연습들,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개념들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식을 만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형으로 일단 가볼게요. 청순의 농장의 올해 토마토 생산량은 작년보다 8% 줄어든 2,346. 작년의 토마토 생산량은 얼마냐? 자, 작년의 토마토 생산량을 X라고 놓는다면 올해는 X에서 8%가 줄어들었죠. 작년보다. 그럼 100분의 8을 빼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됐죠? 2346. 자, 이걸 만족하는 X 구하면 끝나는 거죠. 39번은. 자, 바로 4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미술 동아리 올해의 남자 회원수는 작년보다 8명 증가, 여자는 5% 증가. 작년에 전체 회원 110명, 올해는 작년보다 회원수 10% 증가. 올해의 여자 회원수는 똑같은 문제죠. 표 만드세요. 표.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표를 이렇게 만듭니다. 작년, 올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자,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접근을 합니다. 자, 작년에 남학생 수, 그러니까 작년 전체 회원 수가 110명이죠. 작년 전체 회원 수가 110명이고, 작년에 남학생 수는 뭔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하고, 여학생 수는 110-X. 이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 자, 올해의 남자 회원 수는 작년보다 8명이 증가, 즉 X 더하기 8, 8명 증가했으니까 여자 회원 수는 작년보다 5% 증가, 5% 증가니까 110-X에다가 5%가 증가하면 1 더하기 100분의 5를 곱하면 되죠. 1 더하기 100분의 5는 1.05. 자, 그래서 전체 인원은 작년보다 10%가 증가했다. 자, 작년에 110명인데 여기서 10%가 증가하면 10%는 11명이죠. 11명 정하면 되니까 121명이죠. 자, 그럼 끝났죠? 올해 x 더하기 8 더하기 110-x에 1.05 요게 121이다. 이거를 풀어주시면 x를 구할 수 있고요. x를 구하면 여기 대입하면 다 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들이 예를 들어 작년, 올해 남자, 여자 이렇게 주어지면 이런 식으로 표를 구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올해의 남자 신생아 수는 작년보다 9% 감소, 여자는 작년보다 12% 증가, 전체 신생아 수 같았다. 작년 전체 신생아 수 350명, 올해의 남자 신생아 수.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 그러니까 몇 문제 정도 풀다 보면 전체 흐름이 잡힙니다.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아, 이거 다 똑같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작년, 올해 이렇게 놓고 남자, 여자, 전체 이렇게 놓고 그냥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표 만들어서요. 자,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올해의 남자 신생아 수는 작년보다 9% 감소인데 일단 작년 전체 신생아 수가 350명, 그럼 350 쓰고요. 자, 작년 남자 X, 여자 350-X. 자, 올해 남자는 작년보다 9% 감소. 자, 9% 감소하면 X 곱하기 1-100분의 9 이러면 되는 거죠. 자, 여자 신생아 수는 작년보다 12% 증가. 그럼 여기 들어갈 거는 350-X가 작년의 여자 신생아 수인데 이거보다 12% 증가하니까 100분의 12. 자, 그래서 전체 신생아 수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돼가지고 남자는 감소하고 여자는 늘어서 전체 신생아 수는 똑같네요. 작년하고. 그럼 여기가 350 더하기 X. 자, 이렇게 해서 식 만들어서 이거 푸시면 X가 나오고 X가 나오면 이렇게 대입하면 문제수 구하라는 게 다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증가 감소 유형들은 질문 나온 거는 제가 다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일단 시계 문제 하나 더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개별적으로 하면 선생님이 또 여기서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계 문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자, 자, 여러분들 일단 시계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시계 문제가 약간 초등학교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요. 까다로운데 어쨌든 그 시계 문제의 핵심은 일단 시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선생님이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이름을 기억한다. 임병열 선생님인가 그러신데
제가 시계를 굉장히 잘 그린다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시계를 제가 그리면 항상 잘 그린다 그래서 숙제를 하면 제가 그린 시계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하기가 싫어서 도장 받는 곳만 딱 숙제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뭐 한 5페이지 내주면 한 반 페이지, 맨 뒤에 반 페이지 정도만 딱 하고 거기만 도장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도장을 받으려고 도장 받는 데만 딱 뒷부분만 숙제를 한 거죠. 2학년 때. 그리고 선생님한테 도장 받으려고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우리 승재는 시계를 잘 그리니까 이 시계를 보여줄게 너희들도 이렇게 그려라 해서 앞부분에 이제 시계 문제를 보려고 딱 펼친 거죠. 숙제를. 근데 저는 그걸 안 하고 뒷부분에 도장 받을 것만 했으니까 선생님한테 걸린 거죠. 숙제 안 한 게. 그래서 선생님이 도장으로 제 이마를 탁 찍었어요. 그게 이제 너무 충격이어서 아직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계를 더욱더 잘 그리게 됐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자, 이 시계 문제를 가볼 건데요. 일단 시계 문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겁니다. 1시간, 분으로 치면 60분이죠. 자, 1시간에 시침과 분침이 움직이는데요. 분침은 몇 도를 움직이고 시침은 몇 도를 움직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분침 같은 경우는 한 바퀴를 돌아가죠. 한 바퀴. 한 바퀴를 돌아가니까, 한 바퀴를 쭉 돌아가니까 1시간에 한 바퀴, 즉 360도를 돌아갑니다. 자, 시침은 1시간에 이런 한 칸을 가죠. 한 칸.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까지 한 칸을 갑니다. 한 칸. 자, 한 칸은 360도를 12등분한 거니까 30도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1분을 기준으로 보면 분침과 시침은 몇 도씩 움직이느냐? 자, 분침은 60분에 360도를 움직이니까 60으로 나누면 1분에 6도를 움직이고요. 시침은 60분에 30도를 움직이니까 60으로 나누면 0.5도를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이해했으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 시계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이해와 암기, 제가 굉장히 강조하죠. 이해했으면 암기해라. 이해했으면 까먹지 말고 암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수학을 잘합니다. 지금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해됐다. 그럼 암기하면 돼요. 분침 1분의 6도, 시침 0.5도 암기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시계 문제는 어떤 유형이 나오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시간이 주어지고 어떤 시각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시각 또는 뭐 시간이 주어지고 그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가 주어집니다.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주어지죠.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각이 3시 32분이다. 자, 이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작은 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 말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일단 어떻게 하냐? 3시 32분의 대략적인 위치를 표현을 합니다. 자, 3시니까 32분이니까 시침은 대략 한 요 정도에 있겠죠. 32분이니까 분침은 대략 이 정도에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요 각이죠, 요 각. 얘네 둘이 이루는 요 각의 크기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각의 크기를 먼저 구합니다. 요 각의 크기요. 자, 요각의 크기는 분침이 10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해가지고 요 지점까지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분침이 32분 동안 움직인 위치를 구하면 됩니다. 자, 분침은 1분에 6도를 가는데 32분이니까 6도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6이 12, 6, 3, 18, 192도만큼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은 이 깜정색으로 표현이 된 요 각은 192도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깜장색으로 이루어진 각이 아니라 여기는 이 파란색 요 각을 지금 구하고 싶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시침이 움직인 각도를 구할 건데요. 잘 보세요. 자, 시침은 여기서 다시 이거를 다시 자, 시침은 3이라는 위치에서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시침은 1분에 0.5도씩 움직이니까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뭐냐? 움직인 각도는 32 곱하기 0.5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16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만큼 각이죠. 요 각이 16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몇 칸이죠? 총 3칸이죠. 자, 12부터 1칸, 2칸, 3칸이니까 이만큼은 90도가 되겠죠. 90도.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각은 결국 이겁니다. 자, 요거 분침이 움직인 각. 이만큼의 각에서 우리가 시침이 이동한 시침의 각, 시침, 즉 요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각. 이 빨간 각을 빼주면 결국 파란 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 각을 구하고 싶으니까 결국 파란 각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분침이 움직인 깜정색 각 192도에서 빼야 됩니다. 뭘 빼죠? 여기 빨간색 각을 빼야 되는데 빨간색 각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이만큼이 90도였죠. 90도에다가 시침이 움직인 각이 16도였죠. 16도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죠? 빼주면 192, 90을 빼면 102도고요. 102에서 16을 빼면 얼마입니까? 92에서 6을 빼니까 86도인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첫 번째 유형. 시계 문제의 첫 번째 유형. 어떤 시각이 주어지고 그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을 구하여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냐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또 나오죠. 자, 두 번째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또 시계가 일단 이렇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각도가 주어지고 시각을 구해봐라 이런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틀렸네요. 자, 예를 들어서 4시하고 4시와 5시 사이에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해봐라 그 말입니다. 4시와 5시 사이에.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분이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4시와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침이 여기 있고 하나는 분침이 여기 있어도 90도가 되고요. 또 하나는 분침이 한 이쪽으로 가도 됩니다. 이쪽으로 가도 90도가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니까 한 가지만 답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30분보다 시각이 더 커야 된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분이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시침이 한 요쯤에 있고요. 그 다음 30분을 넘어서 분침이 이렇게 있으면서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이 90도가 되는 그때의 시각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이거는 이때의 시각을 4시 x분이라고 일단 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침은 1분에 0.5도를 가니까 x분이면 0.5도의 x만큼 이동하게 되고요. 분침은 1분에 6도를 가니까 x분이면 6도에다가 x를 곱한 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침은 지금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10이라는 위치에서. 그래서 분침이 이동한 요만큼의 각이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요게 요 녀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기가 약간 애매한데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요게 뭐냐? 다시.
요게 6도의 x라는 각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요. 자, 그 다음에 시침 같은 경우는요. 시침은 출발이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요 3이라는 위치에서 출발했죠. 그리고 0.5도의 x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침이 요만큼 움직인 게 0.5도의 x다. 자, 그런데 요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또 요만큼이 90도가 되죠. 90도.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파란색 각에서 빨간색 각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검정색 각이 나오는 거죠. 검정색 각이 요겁니다. 요거 지금 요거 90도. 자, 그러면 식을 한번 써보면요. 지금 파란 각은 6도의 x입니다. 그 다음 빨간 각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요만큼이 90도고요. 90도 더하기 0.5도의 x죠. 자, 얘네들을 빼면 파란색의 각에서 요만큼에서 빨간색의 각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빼면 깜장색의 각 90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돈은 빼버려서 계산합니다. 그냥 계산할 때는 이렇게 돈은 빼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서 x를 구하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겠죠. 그러면 답을 구한 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까지 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구하는 문제는 뭐 시침과 부침이 이루는 각이 90도다라는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180도다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이 일치한다.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 생 문제를 보면 시계 문제가 하나, 둘, 셋, 세 개밖에 없네요. 자, 세 개밖에 없는데 자, 예를 들어 85번은 시침과 분침이 일치할 때를 구하라는 문제고요. 86번은 이건 좀 약간 다른 유형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대 방향일 때 뭐 구하여라, 반대 방향일 때 구하여라 이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죠. 자, 이것들을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여기 채팅창 좀 확인을 하고요. 3이 두 개인데요. 제가 뭐 아까 실수했나요? 계산을? 3이 두 개인데요. 이렇게 하면 뭐 계산 실수 같은 거 한 것 같은데요. 자, 이 문제 85번. 4시와 5시 사이의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일치하는 시각을 구하여라. 아까 시계 그릴 때 그거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기하세요. 문제를 4시, 5시 분침, 시침 일치. 자, 여기 자, 일단은 시계를 하나 그리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치할 때죠, 일치. 자, 4시하고 5시 사이에 시침과 분침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시침이 이렇게 있는데 분침이 이거 분침 애매하네요. 색깔 다르게 그려야 되나? 분침이 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4시하고 5시 사이에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몇 분인지 구하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출발점은 이때가 4시 x분이다 이렇게 놓고 일단 출발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시침이 움직인 각은 시침은 1분의 0.5도, x분이면 0.5도의 x. 분침은 1분의 6도, x분이면 6도의 x.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출발점은 12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분침 같은 경우는 분침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분침은 12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했죠. 요게 지금 얼마냐면 6도의 x. 요 각이 6도의 x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침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출발했죠? 시침은 4시에서 출발했어요. 여기. 자, 시침은 4시, 4에서 출발했잖아요. 4시 x분이니까. 그럼 요각이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요각이 0.5도의
x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러면 요만큼이 몇 도냐면 네 칸 이동한 거니까 요만큼이 120도. 자, 그럼 여기서는 식을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일치하니까요. 일치하니까 분침이 움직인 다시요. 자, 일치하니까 분침이 이동한 6도 x라는 각이 뭐랑 같습니까? 시침이 이동한 각이랑 같은데, 시침은요, 지금 요만큼이 0.5도의 x고요. 더하기 요만큼이 120도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 얘네들의 위치가 똑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아지겠죠. 자, 여기서 도는 제외하고 이거를 또 풀어서 x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문제, 이것도 한번 볼게요.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잘못 만들어진 시계가 있다. 주열이가 낮 12시에 영상을 보기 시작하여 이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각이 처음으로 직각이 되었을 때 영상을 껐다고 한다. 주열이는 몇 분 동안 영상을 봤는가? 자, 이거는 뭔 말입니까? 이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잘못 만들어진 시계가 있다? 자, 그러면 분침하고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이면 해봅시다. 하여튼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고요. 12시에 영상을 보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직각이 될 때 영상을 껐다. 몇 분 동안 영상을 봤는가? 해봅시다. 한번. 자, 일단은 시계를 먼저 한번 그리고요. 그러니까 시침과 분침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 시침과 분침이 반대 방향으로 가서 12시에 영상을 봐서 처음으로 직각이 될 때의 시각을 구하여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시각은 12시에 영상을 봤으니까 12시 x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출발점이 이거고요. 자, 시침은 x분 동안 0.5도의 x만큼 가고요. 그 다음 분침은 x분 동안 6도의 x만큼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지금 12시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출발하는데요. 시침과 분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방향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시침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든 시계 방향으로 가서 상관이 없는 것 같으니까 저는 편의상 시침이 시계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침이 한 12시에서 조금 이 정도 이동을 했을 때 분침이 이 10이라는 위치에서 왼쪽으로 가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90도가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이 이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출발점이 12라는 지점이고요. 자, 이때 시침이 움직인 각도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요게 바로 0.5도의 x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분침이 움직인 거는 이 10이라는 위치에서 요만큼을 움직인 거죠. 이게 6도의 x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네요. 0.5도의 x 더하기 6도의 x는 90도다. 자, 이거를 풀어주면 또 x가 나오고 그럼 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87번이죠. 8시에서 9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룰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8시 x분의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을 이루었다고 할 때 x에 대한 방정식을 세우시오. 1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침과 시침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이루었을 때 시각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매번 풀었던 문제 패턴인데 단지 8시, 9시 사이 그리고 일직선 그거밖에 없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8시, 9시 사이에 일직선.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 원을 하나 그리고요. 다시. 원을 그리고요. 이거 왜 안 돼? 다시. 원을 그리고요. 원이 됐네요. 자, 그리고 12, 6, 3, 9, 1, 2, 4, 5, 7, 8, 10, 11. 자, 가운데 점 찍고요.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8시, 9시 사이에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입니다. 8시, 9시 사이니까 당연히 시침이 한 요 정도 있을 겁니다. 8시, 9시 사이에. 자, 그리고 분침은 반대쪽으로 요 정도 있어서 반대 방향으로 일직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아요. 이때가 몇 분이냐라고 했으니까 이때가 8시 X분이다 라고 놓겠습니다. 이때 시침은 1분에 0.5도를 가니까 X분이면 0.5도에 X를 가고요. 분침은 1분에 6도를 가니까 6도에 X만큼 가겠죠. X분이 흘렀으면. 자, 분침은 12에서 출발했으니까 요만큼의 각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도의 X가 되는 거고요. 자, 시침은 출발 지점이 여기에요, 여기. 8에서 출발했어, 8에서. 8에서 출발했으니까 시침은 자, 요각이 얼마가 되죠, 요각? 요각이 지금 0.5도의 X가 되는 것이죠. 자, 시침은 숫자 8의 위치에서 출발했고요. 분침은 12에서 출발했고, 그래서 각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각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이만큼이요, 이만큼. 이 빨간색. 여기서부터 요까지. 요까지의 각도가 뭐냐? 이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총 8칸이거든요. 8칸이니까 30도 곱하기 8하면 이게 24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지금 요각, 요 빨간 걸로 짙게 얘기하는 요각이 240도였죠? 자, 요게 240도입니다. 더하기 요각, 요거죠, 요거. 시침이 움직인 각 0.5도의 X, 0.5도의 X를 더합니다. 여기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6X를 뺍니다. 6도의 X를 뺍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180도가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 요거 시침, 그 다음에 요게 분침, 얘네들이 일직선이니까 요 까만색이 이루는가 요만큼이 지금 180도입니다. 180도. 깜장색이 180도예요. 깜장색이 180도. 따라서 빨간색으로 보이는 각 있죠. 빨간색으로 짙게 나와 있는 240도에다가 시침이 움직인 요 파란색 각 0.5도의 X, 거기서 분침이 움직인 6도의 X를 빼주면 깜장색의 각 180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관계식이고 여기서 X를 구하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뭡니까? 그 시계 문제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